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님에게 피치 못할 사정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스웨덴 코로나가 갑자기 이런 시국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고 오시거든요. 우리 같이 모이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저 혼자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불쌍한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오늘은 부부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활여에서 처음이죠, 부부톡. 자, 갑니다. 우리 남편분.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하죠. 자, 오늘 그러면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코로나 때문에 진짜 뉴스만 보다가 머리가 아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냐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초반에 이 스웨덴이 그렇지 않았었거든. 이게 장난이 아니야. 초반에는 장난이었지.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확진자 수가 한 명인데 정말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한 명이었는데 음, 그 사람이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어.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고 아니, 의심이 되니까 아니,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2월 말이 되면은 여기는 모든 유럽의 그 나라에서는 스포츠 방학이라고 해서 그 부모하고 애들이 어디 가서 그렇지. 스키를 타는 게 보통 그렇지. 좀 밖으로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물가가 스웨덴보다 훨씬 싸니까 가가지고 아마 그 비행기만 빼고 예를 들어서 숙박, 음. 그 다음에 음식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이탈리아 가면 먹을 게 엄청 많지 거기야. 이탈리아 맛있는 거 많지. 파스타도 그리고 먹고 그리고 거기 알프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아름답지. 근데 스웨덴도 아름답긴 한데 어쨌든 아이, 비할 바가 안 되지. 그 밀라노 비행기 표값이 음. 쌌다고 내가 들었지. 아니 우리도 그거 싼 거 봤어는. 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은 솔직히 환자 1번, 2번, 3번 하면서 뭐 10번째까지만 해도 온갖 뉴스에 막 이거 나오면서 동선이 어떻게 됐으면 그러니까 한국 진짜 대박. 여기 100명 될 때까지 아무도 신경도 안 써. 야, 한국은 뭐랄까 4차 음. 산업혁명을 주도해 갈 것 같아 앞으로. 이거 수출해야 돼, 수출. 정말 근데 정말 자랑스럽고 이 CNN 뭐 BBC 여기서 방송 듣다 보면 초반에 그냥 그런가 저런가 한국 진짜 위험하구나. 근데 처음에는 한국 그 확진자 수만 막 뭐라고 너무 많이 나온다. 뭐 한국 사우스 코리아 막 이러면서 할 때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다 칭찬만 하니까 외신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컨트롤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물론 근데 베트남은 몇 명 안 되고 대만도 몇 명 안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한 1000명 이상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유일하지. 아니 500명 이상에서. 근데 아무튼 여기가 그 1월 31일 날 됐다고 했나? 1월 30일 날 그 지역에서 어떤 여자 한 분이 자가격리도 스스로 잘했고 정말 그 이후로 없었지. 그 이후로 거의 없었지. 뭐 1주, 2주 지나갈 때까지 없었지. 없어서 다들 그냥 스포츠 방학해서 그냥 룰루랄라 다들 방학 떠나서 오는 와중에 유럽에서 막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게 그 중국에서 그때 많아지면서. 그 중국에서 설날 때 다 번진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 시기에 유럽 사람들 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2월 마지막 주. 그렇지. 2월 마지막 주에 열심히 돌아다녔지. 열심히. 또 그런 문화기도 하고. 다 걸려가지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근데 분명 지금 이탈리아는 저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 아니 왜냐면 왜 갔다 온 사람은 다 족속들이 다 걸리냐 말이야. 이탈리아 뭘까? 이탈리아 완전 미스테리지. 이탈리아 진짜 뭐. 그것도 내가 밀라노에서 무슨 일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미스테리. 내가 밀라노에서 시작을 했으면 말은 안 해. 그러면 워낙에 거기는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관광객이 많으니까. 근데 어디 촌동네에서 시작해가지고 번진 그러니까 거야. 엄청 촌에서 중국인들 처음에 중국인들 좀 의심해서 없었어? 이 사람들 데려다가 막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고 했는데 중국인 중에서 아니었으니까. 없어.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 설이 있어. 이거는 떠도는 그 게시판에서 음모론?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는 이미 번졌어. 밀라노가 이미 원래 번졌다. 번졌는데 검사를 안 한 거야. 다 감기로 오인하고 어. 냅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서 제일 먼저 죽은 거야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뜬 거다. 어. 두 번째, 그 동네는 거의 뭐 다 옆집 누군지 다 아는 동네잖아.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외국인이란 거 왔다 간 거는 독일인하고 미국인밖에 없어. 그 두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근데 미국 그 두 사람을 잡을 수가 없나? 없지. 미국 사람은 미국에 가버렸지 여행 간다. 음. 그다음 독일인이 여행을 왔었다고 하는데 어. 내가 그 이탈리아 학생이 오늘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탈리아에서 정부가 그 발표를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라 하고 있을 때 이탈리아 국민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 발표를 하면 무시한대 그냥 보통 그게 분위기라고. 분위기지. 왔는데. 근데 안 듣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들으면 정부에서 또 이상한 헛소리 하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 나라가 워낙 커가지고 아무튼 근데 지금 문제는 이탈리아는 뭐 지금 완전 셧다운된 상태여서 뭐 지금 더뭐 아니 근데 그게 난리긴 하지만 나는 지금 스웨덴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스웨덴 나는 난리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그리고 지금 알란다 공항에서 그 온도 체크나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지. 안 한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탈리아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스웨덴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지금 모든 문제는 이 병이 심각하다기보다는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침대 개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야. 아니 아까 이탈리아 뉴스 보니까 막 병상이 막 옛날 진짜 그 2차 세계대전처럼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그렇지. 그랬어. 그 초록색 아. 지금은 뭐 칼라로 변한 거지. 예전에 흑백이었다면. 근데 병상이 그렇게 다닥다닥 다 붙어가지고 보통 한 10명 이상이 들어갈 것 같던데 그 병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러니까 밀라노 빼고 그 촌 있잖아. 촌은 완전 건강하게 잘 사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거기가 워낙에 따뜻하잖아, 좋잖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아니, 건강하게 사는 그런 촌동네야. 근데 그 상황이 발생했어. 근데 유럽의 촌동네는 대부분 건강하잖아. 그렇지. 병원이 제대로 돼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유럽은 또 이게 병원이 문제지 많은 나라가. 아니 근데 스웨덴은 진짜 이거 스웨덴 정부가 결정을 안 해. 아무런 결정을 안 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로 발벗고 나와가지고 행동을 탁 취한 다음에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닫든지 뭐. 근데 지금 벌써 그 제일 웃긴 코미디, 제일 최고의 코미디는 여기 국가에 있으면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최고 짱. 그 사람이 이 사태가 진행됐을 때 어디 다른 나라가 소말리아가 있어 지금.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있대. 그 사람이 여기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질본의 그 저 누구야 우리 정은경 그분 있잖아. 그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봉사활동한다고 소말리아 가 있어 지금. 근데 왜 안 돌아오지? 컨트롤 컨트롤. 타워라고 하나?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으로 다 대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그냥 우리 같은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스웨덴 와서 몇 년 살지도 않았고 스웨덴 말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니까 지금 상황이. 왜냐면 나 이것도 놀랐지. 이 스웨덴 학교 우리 딸 걔가 다니는 학교는 아니, 규정이 건강한 학생은 전부 나오세요. 평상시처럼. 근데 나는 이게 전 학교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인터내셔널 학교 중에서 정말 비싼 학교, 돈 내는 학교는 아주 거기는 자기네가 결정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정을 다르게 주는 거지.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어디 위험 지역에 갔다 왔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지. 14일 자가격리도 하고 주의 깊게 보고 이런 지침사항이 딱 내려오고 업데이트도 잘 되는 것 같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메일도 잘 오는 것 같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공립 인터내셔널 돈 안 내고 다니는 물론 그걸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 구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상당히 주관적인 거긴 음.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왜냐면 같은 학생인데 같은 학생의 건강권이고 같은 학생의 생명권과 관련된 건데 어떻게 사립학교 학생들과 공립학교 학생들의 지침이 다를 수가 있을까? 공립학교 학생들은 그럼 건강한 애들 다 나오라고 하고 여기 사립학교 애들은 위험한 지역에 그러니까 공립학교 애들은 건강한 애들은 다 나오고 위험 지역에 갔던 애들이라 할지라도 건강하면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이런 거니까. 근데 이쪽 사립은 너무 클리어하잖아.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그게 하는 것처럼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사립은 그 교장의 권한이 있어.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지금 정확하진 않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아니야. 근데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교장은 그냥 지침 따르고 있는 거야. 스톡홀름 여기 그. 아니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침에 따르는 거지. 여기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부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근데 지금 보건부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냥 뭐 자기네가 이제 격상을 시켰다. 위험 정도를 moderate에서 very high로 격상을 시켰어. 그러면 도대체 격상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 여전히 똑같아 moderate랑.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결단력이 없는 건가? 컨트롤 타워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책임자 되는 사람들 있지. 한 사람 지금 없잖아. 소말리아 갔잖아. 그 밑에 사람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대. 근데 자기 책임이 아니지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위에 가서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열받지. 음. 자기 책임도 아니면 이런 중요한 시국에 소말리아 가 있는 사람의 책임을 자기가 대신하고 싶진 않겠지. 그렇지. 근데 왜 소말리아 가서 와야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어. 저기 어디지? 루마니아 그다음 바르셀로나 거기가 아마 도시에 지금 100명도 안 되게 지금 인펙션이 있다고 지금 발표가 했어. 근데 학교 닫았어. 전격적으로 닫았어. 근데 여기는 지금 근데 지금 정리를 좀 해.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아니 왜냐면 우리만 얘기하니까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스톡홀름 확진자가 상당히 많은데 학생들이 그리고 일반 뭐 대학이든 뭐 관공서든 모든 그런 어떤 기관들에서 그 격리기 위험 지역을 다녀온 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가격리 방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붕괴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정상적인 활동을 해라라고 지금 권고해 있는 상황.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지역 감염까지 다 됐잖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여기 이 스웨덴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지만 이 방송 전에 얘기하긴 했었지만 그 얀떼 법칙. 그 있어. 얀떼 법칙이 뭐냐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얀떼 법칙은 이 북유럽 사회에 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규범, 도덕적 관습 뭐 이런 일종의 어떤 그 관습이죠, 관습. 너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그 얀떼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교육시킬 때도 야, 우리는 진짜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소중하다.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지. 이렇게 하잖아요. 학부모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너가 특별한 만큼 다른 사람도 특별하지. 그리고 너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니 이 아이가 어떤 칭찬한 점이 있거나 되게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이 아이를 칭찬하는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칭찬하는 순간 이 아이보다 그 칭찬을 받게 된 아이가 더 뛰어나다라고 인정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칭찬을 하는 아이들은 이 아이보다 덜한 그렇지 못한 경우의 아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평등이라든가 모두가 똑같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이제 상치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뭐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도 여타 나라들도 그렇긴 하지만 프랑스나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쟁적인 구조
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런 데서는 너무 지나친 경쟁 구조에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가진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저는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양떼의 법칙. 왜냐하면 너 자신이 특별한 만큼 다른 사람도 특별하니 서로가 동등하고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 양떼의 법칙이 가진 단점.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회에서 이재명 도지사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 왜냐면 티니까. 튀니까 당연하지. 완전 싫어하지.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 회의하는 데 가보면 누가 먼저 나서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를 다 꺼려요. 그렇지. 애들 손도 잘 안 들고. 그래서 몰라, 애들은 이제 그럴지 몰라도 좀 어른들 사회에서는 좀 누가 먼저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딱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미팅할 때도 다르지. 또 완전 심심해. 다들 가만히 그러니까 가만히 눈치만 봐. 훨씬 심한 정도로. 리더십보다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훌륭하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이런 상황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면은 그게 굉장히 잘 이루어져. 왜냐하면 서로 다 조심조심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막 뭔가 확 해가지고 그냥 후다닥 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다시 뒤엎고 막 이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다시 하는 걸 너무 싫어해. 음, 예를 들어서. 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거를 되게 싫어해. 저렇게 하면은 이 일이 그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되게 세.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토의하고 결론 안 내리고 다시 토의하고 또 토의해서 안 내리고 계속 가면서 조금씩 진행을 시켜. 그러니까 너무 진행이 느리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질러야 되는데 지금은 진짜 초반에 완전 이렇게 확 잡았어야지. 뭐라고 하나, 그렇지. 대처를 완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시스템이 아니니까 이 그치. 사람들이 대처를 못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앞으로 계속 번질 거고 뭐 또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 귀한 줄 알아. 아니 항정 정말 훌륭하지. 훌륭하고 왜냐면 이거 진짜 아니 진짜 그 매뉴얼은 전 세계에 공급해야 돼. 어떻게 하면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긴 거를 관리하느냐. 5천 명 아니지 지금 7천 명. 7천 명이 여전히 관리를 하잖아. 야, 여기에 지금 한 3천 명만 돼봐. 관리 끝났지. 여기 관리할 사람이 없지. 일단 병원의 병상 개수가 여기 500개밖에 안 돼. 근데 나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격리도 안 하지. 건강한 사람 다 나오라고 하지. 뭐 보건당국에서는 지침 내용 하나 없지. 이러면은 이거 번지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지. 순식간이죠. 어저께 마드리드가 음, 그러니까 마드리드가 어저께 전까지만 해도 음. 여기 스톡홀름하고 똑같았어. 음, 그러니까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났는데 음. 그냥 사람들 생활한 거지. 음. 근데 어저께 갑자기 더블이 돼버렸어. 근데 덴마크는 오늘 더블. 덴마크가 더블이었다고 했나? 덴마크도 덴마크는 100. 오늘 트리플이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한번 우리가 봐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여기가 참 유럽이라는 데가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의 이거 관리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피드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거 그치. 그런 게 엄청 빠른 시간에 되잖아. 음. 되잖아. 가능하잖아. 여긴 불가능하지. 여기서는 그게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보는 실체로서는 아주 이상하다 이거지.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되게 뻔하고. 여기가 진짜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는 한국에 못 들어가. 한국에서 거부할 거야. 한국에서 입국금지는 금지할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못 가. 조국을 들어가지면 돼. 난 거기로 가고 싶어. 어? 한국이 더 안전한 것 같아, 확실히. 그래도 어쨌든 정보라도 정확히 공작되고 병원도 그래도 거긴 있을 거 아니야. 한국은 너무나 대단한 나라야. 나는 정말 한국은 이 세상에 정말 네, 내가 우리 한국 홈페이지 보여줬거든. 애들이 한국말 읽지 못하지만 내가 보여줬거든. 야, 봐봐. 근데 다 훌륭하다 맞지? 당연하지. 어, 환자 엄마들- 번호 잘라서 띡 하면 야, 몇 시에 어디 있었대, 몇 시에 어디 있어 이 얘기하면 애들이 그래. 너네도 중국이네. 아니 우리나라는 중국은 그렇게 못하지.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관리했어? 우리나라니까 그렇게 관리했지. 중국은 그냥 나 그러니까 때려잡고. 애들이 그냥 거기는 정말 거기는 공안이 있으니까 거기는 약간 인격이 조금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에는 공항 같은 존재가 있어야
그럼 어디 갔다 왔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기록들이 정부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유럽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BBC에서도 음. 한번 그거 나왔을 걸. BBC에서 뭐라 했더라? 그 너무 이렇게 동선을 밝히고 이러는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한다. 음. 그런 이유가 여기 유럽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너무나 맞지. 부럽지. 아니야. 근데 한국 이렇게 그- 익명 게시판에 보면 여기서 익명 게시판에 보면 그거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좀만 더 내면 근데 그 키트를 그렇게 여기는 키트나 검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 그게 인력이 부족하고 음. 키트가 많지 않아서 그래. 그치? 솔직히 가짜 정보들 되게 많이 들고 있어. 지금 여기도 이 정보를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요번까지 가짜 정보가 난 더 위험하다 생각해. 그치. 그 그냥 개인에게도 아니 그리고 그- 공공에게도. 요번에 스톡홀름 어저께만 해도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해서 그 기숙사에 있었다라는 소문이 학생들한테 퍼졌었대. 그 사실이 아니거든. 네 명이 감기가 걸렸나? 아니 몰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소문이 나온 진원지도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소문이 번져가지고 거기 기숙사 라피스에 있는 애들이 막 웅성웅성했어. 그렇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원래 그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스톡홀름 학생 한 명이 검진이 됐는데 걔가 라피스에 사는 건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걸 갖고 좀 뻥튀기 해서 몇 명 더 있다 이게 나왔을 수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걔가 라피스에 산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정보가 안 되고 그걸 이제 걔 친구나 누군가로부터 시작해서 구전으로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지. 그러니까 정부가 공개를 안 한 거야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몇 개가 더 얹어져 가지고 이렇게 퍼져 갖고 어저께 아침만 해도 막 그렇게 야너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 공개보다 그 confidentiality 뭐 그걸 하고 영어, 있는 건데 나는 그 영어다 찾아보니까 기밀성 그렇지. 뭐 이렇게 뭐라고 하냐 자기가 기밀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한국말로는 그렇지. 이게 프라이버시를 프라이버시랑 이렇게 비슷한 거지. 킵할 수 있는 음. 그런 성격의 어떤 그런 거지. 근데 그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지금 부작용이 그거야. 지금 가짜뉴스. 우리가 지금 스웨덴 게시판을 안 봐서 그런데 여기 애들은 막 그런 걸 보나 봐. 근데 거기서 막 말들이 많이 도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정보라고는 그거밖에 없잖아. 몇 번 환자, 어느 지역. 그렇지. 그 다음에 나이도 정확히 안 나오잖아. 뭐 나이 20대. 뭐 50대 몇 대 20대. 이렇게 나왔더라. 63세에서 어. 74 뭐 이런 그, 식으로도 어. 나오고 분류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집에 집에. 있다. 근데 이거밖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진되면 집에 있어도 되나? 일단 집에 있지. 일단 집에 있다고? 나는 다 병원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것도 좀 심해지거나 뭐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 거참. 자, 이렇게 답답한 부부에서. 자, 청취자님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부부톡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막 하는 말이라 청취자님들 듣기에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또 저희의 주관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지금 방송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조금 뭐랄까요?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취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청취자님들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 알려준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